자, 이번에는요, 전형적인 장문 문제 8번에서 10번 전형적인 장문에 해당하는 세 가지 문제를 봅시다. 자, 8에서 10번 문제죠. 자, 가는 장문 과제래요. 그리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학생이 쓴 초고. 자, 이게 선생님의 수업에서 말했던, 강의에서 말했던 뭡니까? 요게 바로 개요표거나 혹은 계획 단계에서 누구를 고려하고, 자, 독자를 고려할 거고, 그리고 주제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겠죠? 자, 그럼 봅시다. 딱 보면 알 거예요. 장문 과제.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나오는지 봐요. 자, 장문 목적이 나오네요. 그럼 이건 글의 목적이기도 하면서 작가가 쓰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주제, 글의 내용이겠죠? 그리고 예상 독자, 고려해야겠지. 생소하다나. 자, 이런 세 가지를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계획하기에서 이런 걸 고려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걸 고려했으면 요걸 바탕으로 내용을 생성했을 거고요. 또 이 생성한 내용을 순서대로 짜고 어떤 식으로 정의, 비교, 대조로 전개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바탕으로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잘 되었는지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풀 때는. 자, 그쵸? 수업에서는요, 얘들아, 이런 장문 이거 조사해야 될 거 줄 테니까 한번 너희들이 알아서 조사해봐. 내용 이렇게 한번 너희들 우리 반 학생들이 잘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서 한번 써보자 라고 하고 쓰게 시키는 거죠. 물론 그 쓰게 할 때는 1시간은 요거, 1시간은 내용 생성, 1시간은 조직할 시간 주고 개요표, 그 다음 쓰게 할 겁니다. 1시간. 자, 그래서 뒷부분 지문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전형적인 장문이에요. 그럼 문항 3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8번. 자, 나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 그쵸? 자, 그리고 밑에 선택지를 읽으면 어떤 내용이 돼 있어요? 글쓰기 전략이라고 돼 있으면 분명히 내용 생성을 어떻게 했을 것인지, 내용 조직에서 어떻게 배치했을 것인지, 혹은 내용 전개를 비교 대조를 했을 것인지, 그런 전략들 봅시다. 1번은 개념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대조. 2번은 효용적 측면을 부각. 3번은 사례 제시, 예시. 4번은 용어를 정의. 5번은 경험을 활용. 자, 이런 것들은 글쓰기 전략이죠. 내용 전개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독자, 예상 독자의 이해를 위해서. 자, 작가의 전략이죠. 작가 입장에서 딱 들어간 거죠. 그럼 이걸 바라보고 나면 9번. 마찬가지로 매체 활용이 들어갈 거예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야. 자, 자료 활용 방안, 신문기사, 전문가 인터뷰, 연구자료, 통계, 그렇죠?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 매체를 어떻게 활용해서 글의 내용을 잘 전달할 것인가, 요거죠. 딱 요 선택지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런 자료는 이렇게 활용했을 때 맞아? 아니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풀 때는 판단할 수 있으면 되죠. 자, 10번은요. 자, 초고를 쓰는 과정, 이제 나에 대한 거죠. 자, 초고를 썼대요. 초고. 자, A에 들어갈 내용이 뭐니? 자, 요런 자신의 경험을 글감으로 활용할 수 있어. 내용 생성했네. 그렇다면 요걸로 넣었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고쳤을 것인가? 이번 일로 게임화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마지막 문단에서 뭐를 제시하여 게임적 요소를 적절히 활용해야 된다. 요 경험은 그거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기려는 승부욕에 앞서서 친구를 배려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려면 게임화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지혜. 이 부분은 마지막에 넣을 때 어떤 내용을 제시할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해석하고 글의 주제와 통일되는 내용을 넣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이 세 문제 모두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연관되죠? 그렇죠. 개요표나 계획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을 작성해 놓고 가 부분에 이렇게요. 가에, 그리고 나에는 초고를 해놓고 고쳐쓰기. 그리고 여기에 첨가할 내용들. 자, 그러면은 표로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이나요? 자, 장문. 자, 마찬가지로 의사소통도 해놓으면 작가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독자에게. 자, 게임화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 계획하기 단계에선 고려해 봐야 돼요. 독자 수준, 독자의 흥미, 그리고 목적에서는요. 내가 왜 이 글을 쓰는지, 주제는요. 글의 주제를 잘 전달해야 목적도 이룰 수 있고, 자, 상황, 사회문화적 맥락 고려해야죠.
그 다음에 내용을 생성했을 건데 여기는 생략돼 있죠. 여기 가에 나와 있고요. 조직도 생략돼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다 반영한 결과가 초고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초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 쓰기도 해봐야 되고 다시 초고를 읽어보고 내용 생성도 다시 해서 점검 조정해서 신문기사 그리고 통계자료 이런 것들을 참고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이해가 더 잘 되게. 그렇다면 8번은 이거죠. 자, 8번은 아까 나온 8번 잘 글쓰기를 잘 전략대로 했는가 초고에서 찾아보자. 그래 내용 구조, 전개 방식, 정의, 예시 이런 거. 그리고 9번 자 표현한 다음에 생성해서 부족한 거를 넣어보자. 이게 9번이에요. 10번은 고쳐 쓰기 할 때 맨 마지막에 덧붙인다면 뭘 할 것인가. 요게 마지막이죠. 자 그러면 전형적인 문제들을 살펴봤네. 그럼 간단하게요. 통합 문제도 쫑총 살펴봅시다. 총총. 이렇게 보면은 보여요? 보일 거예요. 자 4에서부터 7번이에요. 선생님이 전에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대로 하면 두 개는 화법과 연결된 걸 거예요. 아마 4에서 5번일 겁니다. 두 개는요. 자, 이 화법에서 한 내용을 내용 글감으로 활용해서 혹은 주제까지 뽑아낸 다음에 여기에 활용해 보는 거죠. 6에서 7번일 겁니다. 잘렸다. 미안. 이렇게 내용, 글감, 주제. 그렇다면 확인해 봅시다. 4에서 7번 가는 비평용 쓰기 모든 활동 대화. 자, 이걸 바탕으로 글의 초고를 작성하래. 그러면 가는 이게 글감이야. 그지? 여기서 내용을 뽑아내는 거야. 내용을 추출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를 주제로 삼을 수도 있고요. 내용, 글감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나는요. 초고야. 그럼 분명히 수정할 것도 있고 불완전한 글이야. 그럴 때 이 학생 1, 2, 3이 했던 대화들에서 주제를 추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용 조사를 누가 할 것인지 학생 1과 3이 내용 조사를 할 거고 학생 2가 초고를 쓰겠다. 이런 것들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4번을 살펴볼까요? 확대. 자, 4번을 봅시다.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예요. 자, 기억, 미음은 그런 주제를 결정하고 하는 과정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요 대화에서 주제를 추려낸다. 즉 화법과 작문이 통합된다면 화법에서 어떤 글감이나 내용을 추려낼 수 있는가. 그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가. O, X를. 이게 여러분들의 몫이죠. 화법 영역이죠. 대화. 자, 그럼 5번을 볼까요? 5번. 자, 5번. 다음은 학생 1이 활동일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메모래. 자, 이것도 활동하면서 작성한 메모면 듣고 말하기 하면서 활동한 거니까 이것도 화법의 영역이죠. 자, 학생일의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학생일은 요런 장면에서 요런 활동을 했대. 그럼 거기서 했던 내용들. 학생일이 진짜 담당했던 게 뭔지. 그거 골라보면 되는 거죠. 사실적으로. 됐어요. 그러면 6번은요. 자, 그걸 바탕으로 글쓰기 계획을 세웠대. 자, 글쓰기 계획 때 뭐 합니까? 글의 주제, 독자 고려, 목적 반영, 상황과 사회문화적 맥락 반영. 자, 봅시다. 제목. 제목은 주제랑 가장 가깝겠죠? 그리고 문단별로 이미 계획하기위해서 무슨 내용이 들어갈 건지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글 나온 걸 바탕으로 했을 때 계획을 유추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라는 거고. 자, 7번은요. 선생님의 모든 활동 안내래.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비평문의 초고를 평가하래. 초고를 평가한다는 건 초고가 불완전하니까 고쳐 쓰기 할 대상을 찾으라는 거야. 자, 어떤 기준에서? 이게 기준점이죠. 주장이 분명하니, 관점이 일관되니, 일관성. 자, 뒷받침할 근거. 근거는 타당하니, 비판할 근거 제시하니, 이런 것들 바탕으로 고르면 되는 거죠, 요거는. 자, 7번, 6번이 작문이죠. 4번, 5번이 화법이죠. 즉, 표로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보이나요?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통합은 화법과 작문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대화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죠. 계획하고, 생성하고, 조직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특히 이 대화에서 화제나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을 수집한 다음에 그 수집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하라는 거죠.
근데 이 초고 작성은 학생 2가 이 과정에서 한다는 거고 1번 학생 1, 학생 3이 내용을 더 조사하겠다는 거고 주제 정하는 건 3명이서 같이 한 거죠. 자, 그럴 때 4번, 5번은 대화에서 말, 의도, 목적을 잘 파악했는지가 4번, 5번은 학생 1의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의도는 무엇인가, 역할, 요거를 파악한 거죠. 자, 이게 끝나면 초고가 나오는 걸 바탕으로, 초고를 바탕으로 8번, 9번을, 실수예요. 6번, 7번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6번, 7번 뭐였습니까? 아까 봤었죠? 글쓰기 계획에 관한 거, 도처 쓰기에 관한 거. 그렇죠? 얘는 글쓰기 계획을 초고를 보고 한번 추론해봐. 그리고 한번 맞는지 봐봐. 통일성에 맞는지, 근거는 타당성에 맞는지 이런 것들이죠. 자, 7번은요. 고쳐 쓰기에 관련된 거. 요거네. 고쳐 쓰기에 관련된 거랑 이렇게 되는 거고. 6번은 각각의 내용 구성들이 계획에 맞게 됐는지를 보는 거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문제 분석이 끝났습니다. 봤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이 다시 여러분들이 한 학기, 화법과 작문이면 한 학기죠? 한 학기 내내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그 수업 현장이,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나눴던 활동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움의 결과가, 그리고 그 과정이 문제 자체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지만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 교수님들과 그걸 검토하는 교사들, 그리고 선생님처럼 분석하고 그 원리를 찾을 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죠. 자,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다가갔을 때,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별말 다를 게 없구나. 수업과 수행과 내신과 수능이 묻는 방식과 포커스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매사가 공부이며 선생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도 국어에 대한 공부, 국어에 대한 이해, 국어에 대한 깊이, 국어에 대한 폭을 넓혀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 이 짧은 단타의 강의들 여러분들 절대 허투루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간다고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들으세요. 그것조차도 안 듣는 사람과는 여러분들 확연히 다를 겁니다. 이런 걸 들으니까 학교에서 해주지 않는 이야기들도 하고 그런 본질과 배경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선생님 더 이해가 깊이 된 것 같아요. 실력이 좀 늘어났네요. 좀 안심이 돼요. 더 좋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하는 이 수업이 절대 무관하지 않음을 여러분들 시험과 여러분들 배움과. 그래서 갑진우리 화법과 작문을 돌렸어요. 언제든지 또 돌아갈 수도 있어요. 여기로 문법하다가 올 수도 있고요. 화법, 문학하다가 올 수도 있고요. 왜? 이것들은 다 국어니까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다음 파트를 나가볼게요. 문학을 한번 다뤄볼까 생각 중이에요. 자, 그것도 선생님이 계획하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8탄에서 봬요. 안녕. 소리가 울리네. 방을 치우니까.